일일학습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협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협회는 실무교육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교육은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2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된다. 책임준비금은 협회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리 프린터 56번에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4번.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라고요? 총 수입액이 아니고 시험에 총 수입액 X로 출제됐었습니다. 3번.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협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했는데 수행할 수 없다가 X죠?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에 대한 업무가 뭐냐면 한방 PC 버전, 즉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현재.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협회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예, 그렇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재단법인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된다. 그렇죠. 네 돈 내 돈 섞어놓고 찾았으면 안 되겠죠. 이 공제사업은 다른 그 협회 회비받은 거하고 섞어놓고 쓰면 안 됩니다. 1번에 답 3번입니다. 2번은 포상금, 무부양, 광시, 공시 7개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무등록 맞네요. 부정한 망부로 등록 맞습니다. 무부양, 양도대여 하거나 양수대여 받은 사람. 그 다음에 광시공시입니다. 광시공시. 광시공시인데 여기는 이게 뭡니까? 개업공개사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개업공개사로서,부터가 아니라 개업공개사로서 꾸미는 등 중개사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시공시 할 때 시네요. 시. 맞습니다. 직접거래는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 등이 직접거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기는 하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라고요. 답 5번입니다. 포상금은 무부양, 광시, 공시 7개가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답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사유 이중, 민, 확인서 같이 시작. 이중소속. 그 다음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 인장 등록 위반. 답은 4번이네요.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부양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 받은 경우는 자격 취소입니다. 부양지역. 답 4번입니다. 5번.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 법령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는 게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우리 프린터 54번
맨 밑에 보면 6번, 7번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어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증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은 7일입니다. 근데 지정 취소는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취소 3개 반납하는데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입니다. 우리 프린터 39번에 3, 4, 5번에 있습니다. 39번에 3, 4, 5번에 있습니다. 리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반납 규정 없습니다. 취소 3개만 반납합니다. 자격정지 업무정리는 반납 규정 없습니다. 미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틀린 것 3개네요. 기역, 디귿, 리얼 3개 3번이 정답입니다. 틀린 것. 자,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 했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 1번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매무수거 관직상투 금쟁이죠.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지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답 1번입니다.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것. 자, 그 다음에 2번은 1번이 답이고요. 재개신고하지 않는 경우 휴업신고 3월 초가 휴업신고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월 초가 무단 휴업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따라서 2번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3번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소공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죠. 확인 설명 위반하면. 자, 그 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서 중개사물의 종류별로 가격, 거래 형태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성명, 소연 등 외에 소면, 종가형, 건축물을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 거기다 추가해서 총사방, 계계, 입주관을 명시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개별 기준은 최대 100만 원입니다. 6개월이 넘는 경우 100만 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옳은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아닌 자도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다. 맞는데요. 행정형벌이 뭐냐면 징역벌금인데요. 개공, 소공 아닌 자도 받을 수 있다. 누가?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무등록자. 그 다음에 개공, 소공 아닌 자도 행정질서를 받을 수 있다. 누가 있어요? 행정질서를. 개공, 소공 아닌 자.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와 개공, 소공 아닌 자도 행정처분받을 수 있다. 누가 있어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의 협회에 대한 제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뿐이다. 맞습니다. 인가취소도 없고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도 역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뭐가 있었습니까? 학부모,
확부, 추, 모니터링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추가 정보 게재 요청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다 옳은 내용이네요. 다 맞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5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처벌 안 하는 것 답 2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연예인들 비밀이 누설됐어요. 예를 들면은 뭐 나쁜 짓 하다가 명예훼손, 예를 들면 뭐 바람 피웠다 이런 거 인터넷에 명예훼손을 했어요. 그럼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거든요. 뭐 바람 피웠다 하여튼 막 나쁜 소문을 냈다고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그러면 그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 안 해야지. 처벌을 하게 되면 재판은 공개 재판이에요. 모든 사람이 들어가서 다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소문 많이 나겠죠. 재판 받다 보면.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 처벌 못 한다고.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저도 반의사불벌죄 제가 살면서 딱 민사소송 한 번, 형사소송 한 번씩 해봤습니다. 누가 저한테다가 인터넷에다가 제가 SNS 뭐 유튜브도 하고 밴드도 하고 카카오 스토리 뭐 다 페이스북 이런 거 다 하는데 거기다가 카페에다가 카페도 제가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다 있는데 카페에다가 강의도 못하는 게 여자만 밝히고 돈만 밝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올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만 캡처해가지고 하니까 누군지 다 추적하더라고요. 이름이 없잖아요. 닉네임이잖아요. 닉네임 자꾸 바꿔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했더라고, 한 명이. 그러니까 원한이 있는 사람이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원한이 있는 사람이 해가지고 어쨌든 다 해결은 했어요. 그 학원 원장님이 했어요. 우리 학원 원장님이 아니고 옛날에 한 15년 전의 일이었어요. 여러 개 학원을, 한 원장님이 학원을 여러 개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 3개 학원을 했다고. 3개 학원에 월급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거의 1년 내. 그 원장님 혹시 월급 언제 주려고 생각합니까? 이랬더만 논 팔아서 줄까 이러더라고요. 그만은 줄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만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이제 소송하려면 먼저 독촉을 해야 돼. 내용 증명 보내야지. 왜냐면 나중에 소송하면 달라고 한 적 들은 적 없다 이래버리니까. 그래가지고 해결을 하긴 했는데 합의해가지고 합의금까지 받았는데 엄청나게 무섭더라고요. 밤늦게 새벽 2시에 공중전화 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숨소리만 들리고 끊기고 이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다시는 이제 형사소송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자, 2번 비밀 누설 위반,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자, 그 다음에 3번은 법정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4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다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하는 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이고, 5번도 왕따 시키는 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답 2번입니다. 오직 비밀 누설은, 반의사불벌죄는 비밀 누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8번 틀린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틀린 것,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 없이, 이게 X네, 예외 없이 사망, 해산, 청문을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자격 취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3개 청문을 하는데 단 사망, 해산은 청문이 뭐냐면 들을 청, 들을 문, 듣는 게 청문이라고요. 죽고 없는 사람한테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외 없이 이게 X입니다. 청문 절차에 관한 명문 규정이 있다, 없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있습니다. 청문을 한다라고만 돼 있고, 청문 절차, 예를 들면
청문서를 피청문인에게 10일 전까지 도달되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행정절차법에 있습니다. 청문 절차는 그래서 틀렸고, 이거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은 병과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등록 취소하고 없는데 등록이 안 돼 있는데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업무 못 하죠. 또 업무정지 안 합니다. 맞습니다. 자격 취소와 자격정지 처분은 병과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격 취소되고 없는데 뭐 자격 정지할 필요가 없죠. 자격증이 없는 사람한테. 자격증 없는 사람 자격정지 못하죠. 그래서 맞습니다. 미엄, 자격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명문 규정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절차법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행정절차법에 국민들에게 부담적 행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 청문 또는 의견 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하기 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 역시 없습니다. 명문 규정은 없고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고요. 지금 공인중개사법상 명문 규정을 묻는 거니까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좀 어렵죠, 이런 거는. 이게 지금 제가 작년에는 이게 막판에 완전 마지막 정리하는 문제인데 좀 이번에는 미리 고통받으라고 미리 좀 어려운 걸 냈습니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이 고통을 못 견디고 포기할 사람은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힘들다고 일 못하면 현업에 나가서 하는 분들이 학원 다닐 때가 최고 행복했다. 그냥 공부만 하면 되니까 현업에 나가면 잔머리 굴리고 남 뒤통수 치고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다고요. 착하게 하면서 돈 많이 벌기는 쉽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저도 너무 착해가지고 망했어요. 중개업 하다가. 착해 빠지면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탄력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업무정지, 자격정지 사유 모두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일단 이중소속입니다. 소공이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인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취소 사유고요. 개공이 이중소속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인장 등록 안 하면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인장 등록 위반하면 그 다음에 계약서, 확인설명서,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서명 점 찍고 날인도 및 날인이나 같은 의미라고 봐야 됩니다. 판례가 가운데 점을 찍어도 밋이다. 그래서 서명 날인 안 하면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적으면 개공은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 임의적 취소면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죠. 소공은 자격정지입니다. 그래서 5번을 헷갈려 하는 분이 있더라고. 이게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적으면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죠, 그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출제됐고요. 자, 이것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잘못 연결된 것인데 국토부 장관,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시정명령할 수 있다.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모두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개업공개사 업무정지는 등록관 정의합니다. 맞습니다. 등록 취소, 중개법인에 대한 등록 취소 시도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 등록해준 사람이 하죠. 시도의사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반납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건 시도의사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등록 취소는 등록관 정의합니다. X고요. 3번이 답이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국토부 장관, 소속공개사 자격정지 시도의사, 자격 취소도 시도의사, 자격증 교부, 재교부, 반납, 미반납 시 과태료 부과 모두 시도의사죠. 자격증과 관련된 것은 시도지사입니다.
여러분의 차를 운전해 줄 사람을 고용하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고용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대신 아파줄 사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에 아프지 말고 코로나 걸리지 말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